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룡코인입니다. 최근에 도지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영상들 만들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들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각도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차트랑 호가창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적 경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도지코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야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요 3번에 대해서 머스크 야망, 어제 그 영상 1탄을 만들어 드렸었고 이제 오늘 2탄으로서 한번 좀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도지코인과 머스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를 공부를 해야지만 도지코인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지난 1탄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2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탄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테슬라 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테슬라는 작년에 93만 대를 팔았고 올해에는 135만 대를 판매를 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회법으로서 머스크가 한 선택은 트위터 인수였고, 트위터는 현재 하루에 200만 명씩 신규 가입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활성 이용자 수가 4억 3,600만 명인데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년 후에 트위터 인구는 10억 명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 수가 상당히 많아진 트위터, 슈퍼 앱의 기능을 할 거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어떤 결제나 송금, 그리고 다양한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아주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이 플랫폼에 더해서 테슬라 자동차가 만난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폰으로서 결제를 하고, 결제를 할 때 도지코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머스크의 최대 강점 스타링크를 활용해가지고 인터넷망까지도 잡아먹어버린다면은 한마디로 정말 미친 꿈의 조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마치 카카오톡처럼 아주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트위터,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가 테슬라랑 또 호환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한 테슬라 폰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환이 됩니다. 결제는 뭘로 합니까? 도지코인으로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의 인터넷망 스타링크까지도 활용을 한다면은 이건 진짜 전 세계를 상대로 너무나도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위치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 자체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탄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거를 최대한 이제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2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 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머스크랑 한바탕 했었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윗으로 애플을 거의 뭐 공개 저격했습니다.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30%, 이 부분이 너무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 뭐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트위터에 뭐 광고를 끌었다.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거의 뭐 이제 전쟁 수준까지 가면서 이제 애플 앱스토어 사용하지 않고 테슬라 폰 만들겠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업가들은요, 단순하게 어떤 뭐 감정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몇 수 앞을 보고 행동을 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랑 애플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유율 측면에서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10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 게 애플카입니다. 저도 같은 아이폰 유저로서 애플카를 살 것 같아요. 이 애플카가요, 실제로 나오게 될 예상 연도가 2025년 정도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출시하기 전에 최대한 입지를 강화시켜 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위터와 연계해가지고 여러가지 플랫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 폰과 스타링크로서 완전히 그냥 서비스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과정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머스크랑 팀 쿡이랑, 여기서 팀 쿡은 이제 애플 CEO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랑 애플이랑 전쟁을 할 것처럼 하다가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해하게 된 이제 배경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머스크의 입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머스크가 애플을 공개 저격하면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당장이라도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지금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 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까지 전부 다 머스크의 편에 서서 애플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화당 의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머스크 편에 섰고요.
공화당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알려진 디센티스도 마찬가지로 머스크의 편에 섰습니다. 디센티스는 지금 이제 민주당을 중간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애플이 만약에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삭제를 한다? 이거는 너네 엄청난 실수하는 거야. 너네 이거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개입이 필요할 거야. 거의 뭐 반협박 수준으로 애플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그 뒤에 있는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 자체가 지금 애플도 꼼짝 못할 정도로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등에 지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언급한 내용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지금 새로운 공격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애플을 겁나게 공격을 하더니 이제 갑자기 화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미국 연준을 때리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공부했던 곳이죠.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뭐 완화하냐 유지하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 머스크가 미국 연준을 어떻게 때리고 있냐면은 지금 연준 너네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그래도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당연히 또다시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에 빠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금리 인하 단행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좀 강했죠. 기조가.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오히려 경기 침체 위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인 걸 알면서도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경기 침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는 잡자. 이런 마인드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머스크가 이거를 모르고 언급을 했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이제 내년은 한 2023년은 돼야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더욱 이런 이제 표면적인 어떤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로 현재 시점에서 머스크가 미국 연준을 공격하는 이유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속내를 살펴보면요. 언급과 행동을 보면은 조금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했죠? 상원의원을 지켜내면서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민주당이 집권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중립기관이긴 해요. 중립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경제라는 게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심판은 누가 받아요? 선거로서 받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가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은 머스크가요 중간선거에서 지금 대놓고 공화당 투표를 독려했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해 있는 상태고 공화당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 디센티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 반하는 금리 인하 관련 언급을 내놓는다? 이런 이제 심리 자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머스크는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이 경기 침체에 따른 민주당의 심판론 같은 어떤 이제 포석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머스크가 미국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2년 후 대선을 앞둔 어떤 정치적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해요? 실제로 지금 애플과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애플과 1차전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애플 대 테슬라 1차전을 했는데 공화당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죠. 테슬라 편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앞으로도 애플과 테슬라가 애플카 대 테슬라 카로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쪽은 어디예요? 지금 1차전 누가 이겼습니까? 테슬라가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에도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머스크고 머스크는 트위터고 트위터는 뭐예요? 도지코인이죠. 결과적으로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과 이어질 수 있는 호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거는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종목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도지 홀더로서 장차 1,000원을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상승하는 길이 진짜 뭐 누구나 뭐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상승을 할까요? 절대로 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개미 털기 들어갈 거고요. 개인들 탈탈 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말들 진짜 막 곡소리 나올 정도로 이게 털릴 사람들 다 털리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게 뭐예요? 도지코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 이전 차트? 자, 도지코인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요, 53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요, 일주일 만에 100원대를 막 보았습니다. 100원대 530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530원에 1억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6천만 원이에요.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 530원에 1억을 샀는데 일주일 후에 이게 4천만 원이 됐다고요. 못 버팁니다. 개미들이 그냥 털리는 겁니다. 이런 상승하는 과정들과 메커니즘 전부 다 알고 있고 경험으로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종목방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미 매도가 걸어놨죠. 이미 고점에다 이제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거기서 매도하고 나와서 또 저점에서 또 매수할 겁니다. 그럼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목표가 걸어놓을 거예요. 미리 걸어놓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고점에서 매도되면요, 또 기다렸다가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점에서 또 매도할 거예요. 무한 반복할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거예요. 그냥 뼈까지 발라먹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종목방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영상으로만 뭐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저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이렇게 평생 좀 고급 정보들 위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목방에 대해서 입장 신청해 주시고 막상 링크 드리면 입장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종목방은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펴려면요,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못하시면은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어때요? 남들이 수익 봤다 얘기 듣고 부러움에, 욕심에, 조급함에 고점에서 그냥 풀매수, 전량 매수 때려버리십니다. 이러고 어떻게 돼요? 아주 큰 손실 보시죠? 이런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요, 10원 한 푼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계획 잡고 하나씩 잡아 나가셔서 수익이라는 것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강조드리면은, 저희 채널에서 무슨 뭐 선물 매매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뭐 운영하지도 않고요, 추천도 안 드리고요, 권유도 안 드립니다. 선물 매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9번 수익 봐도 한 번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재산 청산당해버리죠? 이거 큰 손해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를 드리는데 왜 선물 매매를 추천을 합니까? 절대 안 하고요. 단순하게 안전성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의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